이제 관절은 손상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쓰기 때문이죠. 어깨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쓰다 보면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무릎 같은 경우는 체중이 부하된 상태에서 무리하거나 밸런스가 안 맞으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관절마다 생긴 모양이 다르고 뼈가 다르기 때문에 그 손상받는 기전은 다른데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네.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손상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손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보도 많아요. 어쩜 그렇고 뭐 인터넷이니 텔레비전 모든 매체에서 그 관절 건강에 대한 뉴스도 많이 들려주고 있지만 네. 옥석을 또 잘 가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자, 그래서 이 100세 시대를 이제 살고 있는데 누구나 관절염은 올 수가 있잖아요. 이 관절 건강을 좀 튼튼하게 오랫동안 지키는 방법을 오늘 좀 특강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관절 건강 지키는 방법을 오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럼 강남욱 전문의께 박수와 함께 특강을 청해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에게 이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목을 먼저 볼까요? 이제 100세 시대 누구나 관절염이 옵니다입니다. 이 말에 오늘 강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 자체가 벌써 80세가 넘었습니다. 여자애 같은 경우에서는 85세가 넘었죠. 20년 후에 보면 통계적으로 90세가 될 수 있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 말은 즉 우리 주위에 바로 벌써 100세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럼 이 100세 시대에 60대는 어떤 레벨이겠습니까? 바로 청춘입니다. 마음도 청춘, 몸도 청춘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 60대에 10명 중에 2~3명은 관절염 때문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 70대가 되면 10명 중에 4명은 관절염을 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청춘인데 이 무릎의 통증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골프를 친다든지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그리고 여행을 다니기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 환자 중에 67세 여자 환자가 있습니다. 아주 멋쟁이 있습니다. 2~3년 전부터 무릎에 통증이 와서 치료를 받았었죠. 근데 점점 다리가 오다리가 변하고 통증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을 못 하는 겁니다. 옷도 예쁘게 못 입는 거죠. 왜냐하면 다리가 오다리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이 치료가 겁이 나서 버티신 겁니다. 자가치료만 하신 거죠. 근데 어느 날 진짜 그 운동도 못하고 밖에 외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치료 방법은 인공관절밖에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주위에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인공관절을 하면 운동을 하기 어렵고 그래도 불편한 게 많다. 이래서 그 인공관절 수술을 두려워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과거와 다르게 훨씬 더 편하고 운동을 잘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마음을 고쳐먹고 관절 수술을 받으시게 된 겁니다.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2주 만에 퇴원하시고 환자 내원시마다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진료 중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겁니다. 한라산 정상에서였죠. 아주 예쁜 아웃도어를 입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머니도 고맙지만 제가 이런 아주 조그만 기술로 60대의 청춘이 60대의 어머니에게 제 인생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이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더 감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왜 최신 치료가 알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절염 최신 치료 왜 주목해야 하는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과거에는 토큰을 가지고 버스를 탔습니다. 토큰은 한 개만 타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들고 타야 되죠. 그래서 지갑까지 필요했습니다. 이 지갑을 들고 가기 굉장히 무거웠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카드 한 장을 가지고 버스도 탈 수 있고 택시도 탈 수 있고 지하철도 탈 수 있게 된 겁니다. 세상이 많이 변한 거죠. 이뿐만입니까? 우리가 멀리 있는 친구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직접 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즘은 이 작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친구의 얼굴을 얼마든지 볼 수도 있고 어떻게 사는지도 알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이 하루하루 다르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면 의학은 어떻습니까?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나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도 마찬가지죠. 정형외과 의사들도 항상 고민합니다. 제가 하는 고민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연고를 어떻게 하면 재생할 수 있는가입니다. 과거에는 연고를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신에는 유전적 기법으로 줄기세포를 통해서 연고를 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관절을 어떻게 하면 편하고 오래 쓰냐입니다. 최근에는 이 인공관절을 3D 입체 영상과 IT 기술을 접목한 로봇을 통해서 거의 완벽한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O자형 다리 같은 이런 기형이 있는 환자분들입니다. 이 기형이 있으면 연고를 잘 다칠 뿐더러 진행도 아주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성형을 통해서 이 O자 다리를 일자 다리로 만들어줘서 진행을 늦추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최신 치료가 있는데 환자분들은 이 스마트폰이 업데이트되는 것은 금방금방 파악이 되지만 이 의술에서는 그 적합한 정보를 얻지 못해서 좀 늦춰져서 다른 엉뚱한 치료로 먼저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최신 치료를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 것은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입니다. 이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히딩크가 보입니다. 히딩크가 누구냐면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우리를 4강에까지 올려준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영웅이었죠. 이 영웅도 이 관절염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골프도 못하고 조깅도 못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관절 수술을 받는 바람에 지금은 이 골프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조깅도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축구도 다시 잘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수술법이 뭐냐면 바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인 겁니다. 이 줄기세포란 그럼 무엇이냐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줄기세포는 엄마 뱃속에 태아가 자랄 때 눈, 코, 입, 팔, 다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만들어지게 되는 기본 세포가 줄기세포인 거죠. 이 줄기세포를 환자의 골수에서 뽑아서 추출하거나 아니면 탯줄이나 태반에서 채취해서 묵은 상태 배양을 해서 환자의 무릎에 도포를 해서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을 이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도로가 이렇게 구멍이 나면 아스팔트를 채워서 복구를 완벽하게 하잖아요. 그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제 환자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40세 여자 환자인데 일종의 운동의 마니아입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다치잖아요. 잘 다치고 병원도 오기를 싫어하십니다. 근데 하루는 어느 날 강하게 넘어져 가지고 무릎에 진짜 굉장히 심한 멍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자가치료로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걸 미루고 보존적 치료만 계속 쭉 하시다가 어느 날 조금 더 강한 운동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무릎이 너무 심하게 아프고 물이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을 방문하셨죠. 여러 병원들을 다녔는데 한 병원에서는 심지어 인공관절까지 이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겁이 너무 나서 저희 병원 내원을 하셨죠. 제가 그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니 역시나 관절 연골이 다 닳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대에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연골 재생술을 시행을 하셨죠. 연골 재생술을 시행하고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아직 재활 중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가벼운 운동이나 생업에 복귀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듯이 이제 최신 치료법을 적절하게 환자한테 치료에
치료 방향을 잡으면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 최신 치료법들을 환자가 알고 있어야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들 못 들어보셨죠, 그죠? 예. 왜냐하면 로봇 수술 관절에 쓰는 그 로봇이 실제적으로 고가입니다. 고가라서 이제 모든 병원에 다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로봇을 써서 인공관절 수술하느냐 궁금하시잖아요. 예.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로봇이 생각을 하나요? 생각을 하진 않죠. 하지만 오차가 없고 매우 정확합니다. 그러면 생각은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그 환자에 맞는 최적의 수술 계획을 세워서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로봇과 같이 수술을 하면 100점에 가까운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공관절이 가장 오래 쓸 수 있고 편하게 쓸 수 있는지는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의사들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제 팔과 손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의 떨림 등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아주 한 번씩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막아야 훌륭한 명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손 떨림이나 다른 계획을 잡는데 미리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해서 거의 불확률 제로에 가까운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로봇 인공관절 어떻게 하는지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이 톱 같은 걸로 썰지 않고 이렇게 우리 치과에서 쓰듯이 이렇게 밀링이라는 것을 기구를 사용을 합니다. 이 로봇팔이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자르는 과정은 제가 점검하면서 미리 1차 가상수술에 맞춰서 진행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지금은 대퇴골을 자르고 있죠. 지금은 하태부에 있는 뼈를 다듬어내고 있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자르는 게 아니고 다듬는 겁니다. 직접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은 임플란트가 고정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홈을 냅니다. 지금 이제 임플란트가 삽입되는 모양인데요.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삽입이 됐습니다. 환자의 자기 모양에 정확하게 맞는 크기와 모양으로 삽입이 되죠. 그리고 지금은 가상으로 수술 결과를 확인해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로봇캅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1차의 가상수술을 정확하게 환자 각각에 맞는 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로봇하고 같이 이제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다리 모양은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무릎 오래 쓸 수 있는지는 알 수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한 대로 환자의 맞춤 무릎을 이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교정을 통한 관절 성형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은 어려운데요. 우리가 O자 다리를 그냥 일자 다리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O자 다리 일자로 만들어지면 이게 관절염도 늦게 올 뿐만 아니라 지금 와 있던 관절염도 이제 진행이 늦어집니다. 이게 절골술을 한다 하니까 환자분들이 겁을 많이 냅니다. 뼈를 쳐내가지고 새로 갖다 맞추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뼈에 가느다란 틈을 만들어서 아주 부드럽게 벌려주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에는 큰 무리가 없고 수술 시간도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한 가지 빠졌네요. 이제 복합 치료가 있는데요. 이제 약간 기형이 있으면서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에서는 다리도 일자로 만들어지면서 연골을 재생하는 줄기세포 시술을 하면 굉장히 최적의 무릎을 다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이 최신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나머지는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히딩크 감독도 그러면 그 줄기세포로 연골이 재생이 됐네요. 예, 그럼요. 줄기세포에 이제 유전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네. 만드는 방법을 시술을 받으셨는데요. 결국은 줄기세포가 이제 시술이 잘 돼서 네. 이제 연골 재생이 잘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최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무릎 그 관절 통증을 앓고 계시다면 이런 최신 치료 방법은 정말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가 없는데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최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강남우 전문의를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프면 보통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셨어요 그동안은? 뭐 간단하게 집에서 찜질도 해보셨고, 예, 혹시 침이나 이런 것도 맞아보셨어요? 파스. 파스 붙이고 침 맞고 또 물리 치료도 받으시고 네. 또 어떨 때 주사도 이렇게 뭐 통증 그럼요. 주사인가 그런 네. 거 맞으시잖아요. 네. 이런 게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효과가 있죠. 네. 예, 그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벼운 외상이나 무리했을 때 관절 인대 주위에 염증이 온 경우는 그 치료를 하면 다 낫게 되어 있죠. 1차 치료는 그런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무릎이 갈라진 경우나 이 경우에도 또 일이 바쁠 때는 그 치료를 통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치료를 병행하시면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는 그 치료법만 의지하고 계시다가는 병을 키울 수가 있죠. 그런 네. 경우는 통증 완화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증상 완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증상이 심한 경우라도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이제 그 진단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환자가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맞춤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예를 들면 무릎에 연골이 하나도 없더라 하더라도 네. 예?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통증 치료로 완화 치료를 하든지 안 그러면 보존적 치료를 해서 어느 시점까지 이제 미루면서 경과를 관찰하죠. 그러니까 연골이 이미 많이 닳아서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보존적인 수술을 먼저 치료 방법을 먼저 고려를 네. 해봐야 된다. 네, 그럼요. 수술을 그렇게 급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게 다 없애버리면 또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치료 방법을 앞서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연골을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그것을 이제 분리를 한 후에 환자의 주사나 아니면 직접적 도포로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이죠. 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히딩크나 타이거우즈가 이런 시술을 받은 경우입니다.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 네, 성인의 엄지 손톱이나 의 크기에서 이제 엄지 전체의 크기 정도가 가능하다고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건 연골 재생이 가능하다. 연골이 재생이 되죠. 이 정도의 크기는 재생이 네. 가능하다. 아나운서님 그 정도보다 더 큽니다. 제 엄지 손가락 정도.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꽤 어쨌든 그 부위에 있어서 재생이 가능하다. 네, 자라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 오늘 계속 이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네. 어디에서 그 줄기세포를 채취를 하는 건가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자 자신의 골수에서 추출해서 이것을 원심 분리기로 돌립니다. 네. 화면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게 기구가 원심 분리기거든요. 거기서 이제 액기스만 이제 빼내 가지고 네. 그 액기스를 이제 우리 관절내에 주사기로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포가 되겠죠. 예. 거기서 연골이 이제 자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방법은요. 태아의 태반에 탯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네. 그것을 이제 배양을 한 후에 무균질에서 배양을 합니다. 면역 반응을 없애서 그거를 환자한테 연골 골선 부위에 심어주는 방법입니다. 예. 심으면 그 연골이 이제 자라게 되겠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환자 자신의 연골과 거의 유사한 연골이 재생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최신의 방법이죠. 그러면 네. 앞서서 그 골수에서 채취했을 때는 나의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두 번째 소개해 주신 거는 다른 사람, 그 신생아 탯줄 재대혈입니까? 네. 제대로 일종의 태반에서도 추출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뭐 이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게 앞쪽에 자기 골수에서 하는 경우는 네. 이제 일단 성공 확률이 한 60%가 됩니다. 대신에 간단하고 편하죠. 네. 그리고 이제 골수가 좀 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50대 밑으로만 네. 보통 시술을 하죠. 아.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를 뽑는 경우는 남의 거 무한정 배양을 할 수가 있고 연골은 다 자라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성공 확률이 95%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예. 이 시술을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 줄기세포를 쓰는 게 아니니까. 네. 걱정들을 하시는 게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날까 싶어서 하시는데 그렇죠. 거부 반응이 어떻게 될까? 예, 이게 면역 반응이 없도록 처리가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나이 때문에 줄기세포의 시술을 네. 받고 싶은데 못 받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억울함이 없어진 거죠. 그런 분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실제 그 무릎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던 4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 줄기세포로 연골이 재생돼서 호전되셨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던데 좀 운동을 이제 정도를 지나쳐서 좀 과하게 한 것도 있고요. 통증이 되게 심했고 뭐 쪼그려 앉지도 못했고요. 뭐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어떤 조치를 처음에 병원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연골이 파열된 줄 모르고 그냥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는 주사만 맞았어요. 그리고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랬는데 아무리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렇게도 통증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연골이 너무 심하게 파열이 돼 있다고 그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처음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줄기세포 선생님 말씀하시던데 진짜 유치에서만 듣던 줄기세포인데 그걸 진짜로 이식해가지고 연골이 재생될까 이런 의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기가 줄기세포 수술한 자국이에요. 여기 조그만 거는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한 건데 여기 이제 이렇게 잘라서 줄기세포를 구멍을 8개를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앉았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이제 재활하는 기간이라서 예전처럼 완벽하게 아직까지 나아지진 않았지만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분은 어디서 그럼 줄기세포를 채취하신 거세요? 나이가 젊으시잖아요. 확실한 효과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 줄기세포에 추출해서 배양한 그 시술법을 쓴 거죠. 예, 그러면 두 번째 방법. 네, 네. 상처를 부위를 보셨다시피 그 조그만 상처를 통해서 연골 결선 부위에 그 줄기세포를 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병변 부위에 바로 심게 되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로 재생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결국 나무가 자라야 되듯이 좀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럼요. 한 얼마나 3개월, 시간을? 보통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자기한테 맞는 연골로 재생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3개월. 네. 화면에서 보면요. 이제 여기가 이제 연골이 이제 결손이 돼서 없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씨를 뿜듯이 이렇게 씨가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이 점점점 구멍들을 박힌 게 뭐예요? 예, 씨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죠. 구멍을 뚫은 거군요. 네, 나무는 흙을 이제 땅을 파는 것과 같은 이치죠. 뼈에다 구멍을 뚫은 네. 거. 네. 그럼 이 뼈에다 구멍을 뚫은 곳에다가 이제 연골 줄기세포를 이제 장착을 이제 덮어주는 거죠. 예.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 지나서 이제 관절 내시경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연골이 재생되어 있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그죠? 이 정도 이제 그 손상을 받았을 때는 줄기세포로 가능하다. 네, 그럼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부위에 좀 손상을 받았다. 네. 한다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죠. 네. 네. 근데 인공관절은 사실 주변에도 받으신 분들이 계시죠? 예, 저도 이제 주변에서 뵙는데, 말씀 중에 많이 구부리기가 좀 어렵다, 뭐 뻣뻣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실제로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물론 그렇죠. 제가 손으로 이제 4,500여 정도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10명 중에 한 서너 명 정도가 이런저런 이유로 네. 예, 불편함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몇 명 중에? 100명 100명 중에 중에 서너 명 서너 정도가요. 명.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로봇 인공관절을 제가 사용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로봇 인공관절을 사용한 후에 1,000여 정도 수술을 시행을 했는데 네. 그게 환자 본인과 우리 의료진이 상당히 굉장히 만족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많이 받아왔던 인공관절 수술과 방금 말씀하신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정확한 거죠. 이제 가상 1차 수술 시행한 후에 네. 로봇을 가지고 2차에
실제적인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먼저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실제 수술에 들어갑니까? 네, 그렇죠. 예. 그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없애는 거죠. 네. 지금 그 화면상으로 비교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반 수술을 할 경우에는 아까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엑스레이를 가지고 이제 환자 축을 결정하고 자기 눈으로 이제 보게 되는 내 겁니다. 눈으로, 내 손으로. 네, 손으로 보게 되는 거죠. 예. 그 후에 이제 그 톱 같은 것도 절단을 하니까 예. 절단면 자체가 정확하게 일치되는 절단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울퉁불퉁한 면이 보이네요. 네. 그런데 밑에는 이제 로봇 수술한 경우에요. 로봇 수술은 이게 3D 입체 영상이 보이잖아요. 네. 이 입체 영상 하에서 이 축을 정확하게 맞추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 팔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이제 뼈를 갈아내기 때문에 이 원래 수술 전에 계획했던 대로 네. 똑같은 모양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어, 이 다음 사진을 보면요. 네. 이제 이 정도로 휘어진 로봇 그 다리가 예. 옷자인데 많이 휘어져 있는데 와, 다리가 정말 예뻐졌죠. 일자 다리가 됐습니다. 네, 정확하게 일자 다리가 되고 예. 이제 이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실에 들어갈 때 다리 모양은 다 다르지만 나올 때 모양은 저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아니 저렇게 약간 휘어져 있으면은 통증도 통증이지만 약간 그 보기가 외관상으로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자로 반듯하게 되면 이거는 성형의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수술 주로 여자분들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70이나 80 드신 어머니들도 예. 여자입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똑같은 수술해도 예쁜 다리를 얻으면 훨씬 더 좋아하시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로봇 인공 관절 수술 받기 전에는 그 사전 검사라 그러나요? 그 사전 작업 훨씬 더 정밀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이 IT 기술이라 입체 영상을 네. 통해서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이 필요하죠. 네, 자 수술 전 검사 과정입니다. 네, 화면을 보면 이제 우리 의사들이 가장 중요한 이제 진단 방법이 첫 번째가 이제 문진과 촉진입니다. 뭐냐면 환자분 이야기를 들어보고 만져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은 엑스레이를 봅니다. 여기 보시면 엑스레이를 보면 오른쪽 무릎과 왼쪽 무릎이 다르잖아요. 네. 이게 왼쪽 무릎에는 연골이 이제 없어진 거죠. 정말 그러면 딱 이 붙어 있네요. 네, 완전히 붙어 있어서 입을 다물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양을 가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인공관절 수술한 후의 모양인데 그냥 보기에도 무슨 무릎이 이렇게 예쁘게 그러니까 모양이 아주 예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쓰이는 3차원 입체 영상 CT인데요. 이것을 이제 찍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뼈 모양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양이 자기 환자 모양에 맞는 그 정확한 정렬축과 네. 회전축을 우리가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3D 입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환자의 정확한 뼈의 모양에 맞는 이제 축을 찾아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삽입해보고 운동을 시켜보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로봇이 정말 직접 수술을 하는 건지 수술실에서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법,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 건지 수술 방법이 또 궁금해지네요. 네, 아까 애니메이션 대강 보셨겠지만 네. 로봇 수술은 제가 직접 하는 거죠. 아, 원장님이 직접. 네. 자, 여기 로봇. 저희 이제 수술실인데요. 네.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로봇입니다. 로봇 팔을 장착돼 있죠. 예. 그러면 수술실에 들어와서 제가 환자 피부를 절개한 후에 미리 집적된 데이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리체크를 합니다. 예. 리체크를 하면 그 후에 로봇에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그게 1차 수술에서 가상 수술에서 찾아낸 최적의 모양대로 이 로봇이 이제 이렇게 뼈를 다듬어내는 아주 겁니다. 무릎뼈가 보이는 거예요, 노란 부분이요? 예, 좀 예쁜가요? 느낌에 네. 좀 두려우시겠지만 한 무릎뼈입니다. 네. 무릎뼈를 저런 식으로 이제 갈아내는 모양이 보이고 있죠. 아, 좀 가루가 날리는 모습인가요? 네, 아. 톱으로 써는 모양이 아니라 네. 미세하게 날립니다. 근데 저 갈아내는 그 과정이 미리 입력된 데이터대로 로봇이 정확하게 절삭을 한다. 네, 그럼요. 아, 네. 그래서 오차가 없는 제로가 거죠. 될 수가 있다는. 네. 근데 이제 로봇이어서 오차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물질이 내 거 아닌 다른 인공 물질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좀 아무래도 이렇게 뭐
좀 움직이고 하는데 어색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처음에는 당연히 좀 어색해 하십니다. 예. 우리 안경 처음 바꾸면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거와 같은 이치죠. 네. 하지만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자기한테 맞는 이상적인 관절축을 만들어주면 네. 그 어색함이 빨리 없어지죠.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정도 지내면 네. 환자들이 많이 편안해 하십니다. 아, 그러면 수술 이후에도 어떤 뭐 재활 치료를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재활 치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보통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하기 전하고 한 후에 이제 소도구나 자기 자가적으로 운동 치료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수술 퇴원 후에 그렇게 많이 물리치료를 받지 않거든요. 지금 보이는 거는 등속속 관절 운동으로 수술 첫째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운동 범위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네. 천천히. 천천히 하죠. 예. 예. 그리고 이거는 냉공기 치료인데요. 환자의 이제 아이스팩을 많이 대놓고 일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회복이 빠르죠. 예. 그다음에 부기를 빨리 빼줍니다. 그거보다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냉공기 치료를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렇기 때문에 해서 이제 부기가 빠르고 재활이 빨라지는 거죠. 사실 그 중국에서도 이렇게 로봇 수술을 받으러 부산까지 올 정도라고 하는데 앞서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연골 재생술을 받은 여자분 만나보셨죠? 이번에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 받으신 환자분 만나보시겠습니다. 머릿속에 이게 1년 빈 건 아니거든요. 무거워서 다리가 좀 움직이면 이 다리가 요래 들어보면 땅에서 제우 한막 6, 7cm 정도 들릴동 말동 그렇다가도 막 물도 수차례 빼보고 그래 해도 결코 그 물을 빼봤자 소용이 없고 아주로 빼버리라는 게 오래 그래 안 가고 며칠 안 있으니까 이 다리가 무거워서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수술하시고 예. 다리가 어느 정도 좋아지신 거예요? 수술하기 저- 전이랑 비교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아이고 그거는 말로서는 그거 하려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이거 참 뭐 될지 그거를 갖다가 모를 정도지. 哎，我这腿呀、疼有10年，疼10年呢，我这腿就是弯的，就走道就那么弯走，就这么够走的，没法治，就瘸的走道，知道。 모르셨대요. 一开始不知道。一开始不知道，等到这医院治完以后，我特别高兴，特别知足，我特别感谢这医院，定5、6天就可以下地。第二天呢，就是手术完第二天我就可以找车走，就可以找车下地走，定5、6天就照呢就可以走。 아, 저렇게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아주 씩씩하게 걷는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앞서서는 그 거의 80이 다 되셨는데도 수술을 잘 받으셨어요. 네. 이렇게 이런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모든 사실 관절염 환자들이 다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다 받을 수 있죠. 예. 이제 심지어 골다공증이 아주 심한 환자분들까지도 인공관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톱으로 썰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듬어내서 갈아내는 모양 방법을 쓰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제 뼈에 충격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아, 살살 이렇게 갈아내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관절을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면 네. 뼈가 어떻게 상할까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망치도 두드려 막 이렇게 한다 맞아, 하니까. 무서워요. 사실 예. 수술 예. 과정을 보면. 예.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 예. 이빨에 갈아내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갈아내기 때문에 예, 뼈에 그 어떤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튼튼한 인공관절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 주변도 닳게 마련이잖아요. 세월이 가면. 네. 이건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수명이 있습니까? 네, 많이들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보통 현재까지도 15년 정도가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5년? 네. 네. 하지만 이제 로봇 인공관절 같은 수술 같은 경우는요, 환자의 이 정렬축이나 회전축이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한 얼마나? 한 20년 이상은 되겠죠. 왜냐하면 예. 지금도 관절축이나 손으로 수술한 경우에서도 관절축이나 회전축이 정확한 경우에서는
20년 이상 충분히 쓰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평소에 무릎 통증을 좀 예방하고 이 무릎 건강을 좀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그런 뭐 생활 수칙, 예방 방법 이런 거 좀 알려주시죠.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요. 네. 왜냐하면 다들 아시면서 잘 안 하시잖아요. 예. 이제 먼저 피해야 될 게 예. 이제 금주와 흡연이거든요. 그리고 무릎이 좀 안 좋은데 원래 하던 거라고 등산이나 오르내리기 그 주저앉는 거, 쪼그리 앉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운동들을 계속 하시는 게 예. 관절 운동에 굉장히 안 좋죠. 아, 안 좋은 거다. 네, 쪼그리고 피해야 되죠. 예. 왜냐하면 관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염증을 보내서 우리 몸이 자기 자신이 알게 만들거든요. 예, 그거를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관절에 상당한 지장이 오죠. 그 염증을 이제 만들므로써 너 여기에 지금 이상 있으니까 빨리 손봐, 체크해 했는데 무시하면 문제가 생긴다. 아, 그럼요. 이제 자기 그거를 배반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과체중 있죠. 아, 과체중, 비만을 해결하고 싶은데 저부터도 잘 안 되는데요. 이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잖아요. 먹는 그런데 하지만 것도 그래도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예. 운동은 제가 주로 권장하는 운동은 이제 평지에서 30분에 1시간 정도씩 이렇게 걷는 거를 하루에 2번 정도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평지. 예, 평지죠. 경사진 게 아니라 평지예요. 아, 그럼요. 예, 항상 경사진대로 이렇게 걷다 보면 네. 예, 다리가 이제 밸런스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내리막 같은 경우요. 네. 그러면 연골이 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운동은 네. 이제 주로 이제 수영이나 자전거를 하라고 하고 요즘은 이제 주위에 센터들이 많이 생겨서 아쿠아하는 운동이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충격을 좀 완화시켜 주니까 물이. 그럼요. 예, 순경을 완화시키면서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하잖아요. 이 허벅지 근육이 무릎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한두 가지 정도는 예. 자가 운동하는 거를 네. 이제 배워서 그럼 선생님 습득하셔가지고 스쿼트는 어때요? 스쿼트. 네, 스쿼트를 네. 아까 쪼그라기 운동이 일종인데 스쿼트를 이제 보통 한 30도까지 정도 하면 예. 얼마든지 좋은데 30도? 그러니까 예. 무릎 각도가 30도? 예, 무릎 각도가 근데 아니요. 90 아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엉덩이 각도 이렇게 아. 무릎에 이제 거꾸로 30도죠. 네. 예, 이 말을 거꾸로 이제 서로 대화가 안 되고 혼란이 있나요? 있었는데요. 네. 그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예. 무릎 앞쪽 관절이 무리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약간 이제 자기가 약간 뭐 조금 힘들다 하는 그 정도의 무게를 손에 쥐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운동법이 이래 많은데 이제 그 운동법을 이제 정확하게 모르고 잘 모르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자기는 이 운동을 하는데 그게 엉뚱한 길이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무릎 관절에 이제 손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예, 주위에 이제 병원에서나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정확하게 교육을 잘 받으셔가지고 센터들이 교육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런 한두 가지를 꼭 습득하셔서 이제 일부러 운동으로 하시지 마시고 평소에 그렇게 이렇게 자기 몸에 습관화를 시키면 무릎이 건강하게 오래 참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방청석에 뭐 남성, 여성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네. 집안일 하실 때 이렇게 너무 쪼그리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무릎 다 상합니다. 자,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내 소중한 관절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지키면서 써야 될 텐데 마지막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좀 전에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어느 정도 병이 이제 심하게 진행이 되면 치료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치료 범위가 커집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 병원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이제 가깝게 쉽게 방문하셔서 자기 병을 진단을 하고 이제 병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거기에 맞게 자기가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마찬가지의 어떤 그 방법이네요. 방치하지 마시고 네. 일찍 제대로 된 원인을 찾아서 치료 방법을 적절히 찾으라는 말씀 오늘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창사 특집으로 마련해드린 TV닥터 관절 건강 100세까지 정형외과 강남욱 전문의를 모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